오한남 회장의 리재영, 이다영 국가대표 복귀 선언은 배구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시스템과 여론을 뒤흔드는 신호였다. 그의 말은 공식 기자회견이나 사전 유출 없이 나왔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복권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도쿄 올림픽 이후 침체에 빠졌다. 세계 랭킹은 42위 밖으로 밀려났고 아시아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잃었다. 지도자와 세대가 바뀌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 회장의 발언은 이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등장했다. 그는 복귀가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았다. KBA, 구단, 스폰서, 여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선언이 나왔다. 그의 어조는 허락이 아니라 실행의 단호함이었다. 팬들은 분노와 희망으로 갈렸다. 실망이다 과지제야 올바른 판단지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 선언은 진심인가? 아니면 여론을 떠보는 정치적 계산인가? 복귀의 문을 연 것은 개인의 용기인가? 시스템의 설계인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다. 하지만 복권은 이제 현실적 선택지로 떠올랐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한때 국민의 자랑이었다. 쌍둥이 자매는 실력, 스타성, 대중성을 모두 갖췄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국제대회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익명글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욕설, 따돌림, 위협, 심지어 칼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 여부는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은 즉각 판단을 내렸다. 실시간 검색어는 그들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언론은 연일 과거를 파헤쳤다. 그들은 대표팀에서 제외되고 리그 출장이 정지됐다. 지도자 등록도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사회적 퇴출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누구도 듣지 않았다. 언론의 조롱과 댓글의 혐오가 그들을 덮쳤다. 사람들은 정당한 징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정의였을까? 아니면 분노의 희생양이었을까? 그들은 14살의 잘못으로 28살까지 기회를 박탈당했다. 사과문을 썼지만 진정성이 없다오는 비판을 받았다. 어떤 사과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진심으로 여겨질까? 그들은 분명 잘못했다. 하지만 미성숙과 권력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는 개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 그 구조는 지금도 존재한다. 복권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문제다. 동시에 사회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다. 사건 당시 그들은 14살이었다. 중학생의 뇌는 충동 억제와 공감 능력이 미완성이다. 과학은 전두엽이 25세 전후에 완성된다고 말한다. 10대는 감정이 크고 판단이 짧다. 그들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안에 있었다. 폐쇄된 기숙사, 강한 위계, 실적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폭력은 묵인되고 침묵은 강요됐다. 그들은 가해자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구조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14살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을 찍는 것이 정당한가? 이는 처벌인가? 추방인가? 그들은 직업형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국가대표 자격, 프로리그 출장, 지도자 자격이 박탈됐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사회적 제거였다. 잘못에 맞는 처벌은 필요하다. 하지만 복귀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징계는 응징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해외에서는 재교육, 봉사, 사과로 복귀 기회를 준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여론이 들끓자 하루 만에 징계가 내려졌다. 법적 판결도
피해자 조정도 없었다. 그들은 배구를 할 수 없었다. 해외에서 숨듯이 생존해야 했다. 반성의 시간은 주어졌지만 변명의 기회는 없었다. 이게 스포츠의 정의인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거다. 징계의 목적은 변화 유도인가? 영원한 퇴출인가? 한국 여자 배구는 도쿄 올림픽 4강 이후 무너졌다. VNL과 아시아 대회에서 연패했다. 세터와 레프트 포지션의 공백이 컸다. 이다영의 세터, 이재영의 레프트는 팀의 리듬을 만들었다. 새 선수들은 노력했지만 경험 부족이 드러났다. 대표팀은 더 이상 강팀이 아니었다. 지도자와 전술이 바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대표팀에서 도덕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이재영과 이다영 없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 회장의 발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팬덤은 복귀 반대와 지지로 갈렸다. 반대 측은 사과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지지 측은 4년 나기는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한국 사회는 사과에 민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을 하면 핑계, 침묵하면 무성의로 비난한다. 우리는 사과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라지길 바라는가? 팬들은 어떤 팀을 원하는가? 윤리적 완벽함인가? 경쟁력 있는 팀인가? 현실은 둘 다 갖추기 어렵다. 이 선택은 팬들이 만들어야 한다. 오 회장의 발언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다. 시스템의 흐름이 그 뒤에 있다. 대표팀과 리그는 침체 상태다. 복귀 논의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이재영은 SNS를 재개했고 이다영은 국내 활동을 모색했다. 흥국생명은 침묵했지만 기다리는 자세였다. 협회는 징계 해제 기준을 논의했다. 오 회장의 발언은 점화였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고 그가 그 시점을 열었다. 복권은 실력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징계의 명분은 약해졌다. 팀은 무너지고 팬들은 피로하다. 스폰서와 방송사는 스토리를 원한다. 오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알았다. 용서는 잘못을 잇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숙을 증명한다.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타당하다. 하지만 언제가 적절한 때인가?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여론, 댓글, 감정인가? 시스템이 책임져야 한다. 영원히 벌주는 사회는 살아있지 않다. 용서는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다. 복권은 그들의 새 이야기가 시작될 기회다. 강한 사회는 용서를 실천한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권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의 정의와 용서의 기준을 묻는다. 팬들은 갈등하지만 이 논란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징계는 회복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복권은 그들의 두 번째 기회다. 동시에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줄 기회다. 오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이는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린다. 팬들의 반응은 이 논란의 방향을 결정한다. 복귀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한다. 지지하는 이들은 실력과 기회를 말한다. 이 갈등은 정의와 감정의 충돌이다. 우리는 어떤 팀을 원하는가? 윤리적 완벽함인가? 경쟁력인가? 이 질문은 팬덤을 넘어 사회 전체에 던져진다. 복권은 그들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 챕터의 시작이다. 용서는 사회의 성숙함을 증명한다. 우리는 영원히 벌주는 공동체가 아니다. 복권은 그들의 실력을 다시 볼 기회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관용을 시험한다.
오 회장의 발언은 타이밍의 결과였다. 시스템은 이미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팬들의 반응은 이 흐름을 가속하거나 멈출 수 있다. 복권은 단순한 선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묻는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향한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복귀가 현실이 된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 쓰인다. 이는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줄 기회다. 팬들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복권은 그들의 두 번째 기회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치를 드러낸다. 오 회장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는 시스템에 설계된 움직임이다. 용서는 사회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다. 복권은 그들의 새 시작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숙을 증명한다. 팬들의 반응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만든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용서와 기회는 강한 사회의 증거다. 복권은 그들의 실력을 다시 볼 기회다. 이는 우리 모두의 성숙함을 시험한다.